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네, 확산세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또 일어나면서 이 지수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간밤에는 1% 넘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9월 초 이후 하락폭이 가장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늘 이제 곤혹스러운 것이 우리가 주변에 보는 뉴스랑 해외 뉴스랑 이제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 이제 곤혹스럽습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 문제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진정돼 있습니다. 물론 100명 넘었다 안 넘었다 하고 있지만 나름 우리나라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인정했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나름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 몇 안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전혀 다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랑 보통 분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하튼 3차 확산,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3차 확산의 우려감이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터 코로나에 대한 사상 최고 기록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나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행스럽게 하루 확진자 수는 다시 6만 명대로 들어섰지만 우리나라랑 달리 서양은 대부분이 7일 이동평균을 쓰거든요. 7일 이동평균이 6만 7,700명을 찍었거든요. 이것은 전주 대비로 보면 일주일 만에 지금 2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늘어난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바 그래프가 아니라 라인 그래프인데 라인을 가면 라인이 쭉 올라가는 건데 이게 바로 다시 사상 최고가라는 거가 되겠고요. 최고 수준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검사라면 확진이 되는 비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검사를 가지면 대부분 이제 음성 나오면 되는데 이것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죠. 정확히 하면 5.2%였는데 지난주에는 1%포인트가 높아서 6.2%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으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100명 중에 6명이 확진 판정을 그렇죠. 받았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이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나는 건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러 명이 다 얘기하죠. 그 백악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코너를 돌고 있다. 금방 해결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백신도 다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이거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FDA 전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하는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뭔가 어떤 경제 활동, 사회생활, 이동에 대한 것이 좀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금융시장이나 상품시장에 나타나는 것은 유가죠. 유가가 지금 40달러 이하 떨어지고 계속 오늘도 또 3% 떨어지니까 에너지 관련 주가 오늘 또 섹터로 보면 3% 이상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자체가 9월 3일인가요? 9월 초 이후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또 한편에선 주가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니까 흔히 해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공포지수가 거의 20%나 급등하면서 다시 30포인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참고적으로 공포지수는 20포인트 이하가 되는 건 정상적이거든요. 네. 이게 불과 2월 달에는 7, 8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즉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그만큼 시장에서 여전히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일단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미국장도 그렇고요. 이제 국내장도 그렇고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위축되는 모습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경제 활동이 위축되니까 유럽 같은 데가 먼저 또 온 거 아닙니까? 3차 확산이. 그러니까 독일의 회사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어떤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가 SAP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가 급락한 모습. 실적도 좀 그랬지만 2020년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 쭉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20%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같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할 텐데요. 주가 훅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다 보니 월가의 전략가들도 여전히 괜찮다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여전히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LA 인베스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합의에 대한 지연이 있고요.
코로나 확산 등이 주가의 하락 요인에 기본적인 하락 요인이 있지만 2021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스테이 인베스트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갖고 와라라는 얘기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BTIG에서는 지금 3,300, 3,400 이게 이어하지만 한 3,200포인트까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5%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갖고 기다리고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UB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조정은 오히려 매수할 기회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여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선거 결과가 극히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누가 일지 모르는 판이죠. 지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4년 전에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문제가 뚜껑 열더라도 이게 또 우편 투표 오래 걸리고 이러다 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승자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불확실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팔고 보자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용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또 시장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징주를 또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외신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던킨 브랜드가 이날 16% 급등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호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던킨 브랜드에서 도너스가 너무 달아갖고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 달달한 걸 더 좋아하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던킨 브랜드 그래도 아침에 이제 커피랑 마시면 그렇죠. 맛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이스크림도 있는 거고 베스킨 라빈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당 떨어진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죠. 그리고 던킨 도너스 같은 단 거를 많이 먹지 않으면 미국 사람이 그렇게 살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사회 문화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던킨 도너스를 미국 사람이 왜 좋아하고 이게 주가가 왜 오르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선호도가 다를 뿐인데요. 여하튼 오늘 중요한 건 이제 피인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피인수 하면서 완전히 뭐 곧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장을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완전 비상자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주식 다 사간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등을 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엄청 비싸게 밸류를 쳐준다는 거죠. 금액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고 그러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을 가시겠느냐. 비행기를 타겠느냐, 장기 노선을 가겠느냐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지금 백신 나오더라도 안 맞겠다는 사람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조사한 걸 못 봤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80, 90%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나라 중에 제일 낮습니다. 백신 맞겠다는 사람이 30%가 안 됩니다. 용감하더라고요. 네, 바이러스를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미국도 한 5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캐나다가 한 60몇 % 돼가 그 나라마다 약간 성향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것도 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걸 인정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럽까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항공주가 오늘 주가가 뭐 5, 6%씩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아메리칸 항공 대표주라 하나만 보여드렸는데요. 6% 이상 떨어졌고요. 크루즈선도 마찬가지죠. 카니발 크루즈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건데 이게 8%,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굳이 따지자면 또 바이든이 혹시 되면 그러니까 미국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금 FDA나 이런 규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WHO에서는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규제도 강화되고. 예. 뭐 강화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권고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마지막 말하기 전에 마스크를 벗잖아요. 바이든 후보를 보면.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카니발 이런 것들은 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받은 이 항공사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이면 빅테크주의 이제 실적 발표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어떤 실적이 나오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하튼 그걸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애플에 대해서는 에버코와 IS에서는 뭐 전략적 매수 리스트를 하는 걸 발표하면서요. 애플은 오늘 주가 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보합권에 유지됐고요. 아마존도 보합권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팬데믹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집에 있고 그러면 결국은 쇼핑을 더 할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러다 보니 아마존이 오늘 강보합 정도 유지됐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런 빅5 중에서 나름 선방했던 구글 같은 거 오늘 또 소폭 더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실적이 나왔지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도 강보합 정도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극장 가겠냐 이거 한마디 하면 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흐름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거랑 상관없이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들, 가치가 큰 것들은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재피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매수견 나면서 또 주가가 좀 안정된 모습. 여러 개 어찌됐건 좀 다양한 시각이 시장에 존재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그나마 빅테크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하락장에서도 선방을 한 기술주의 흐름까지 네.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실적 발표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이번 주는 한 170여 개 정도 기업 실적 발표하니까 오늘 이번 주까지 하면 실적 발표 다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아마존,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 다 발표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화요일 날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내일 새벽에 발표할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랑 AMD가 되겠는데요. 일단 표를 하나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빅5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상대적으로 좀 나름 애플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마존은 30%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당 이익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구글이 좀 플러스 그리고 애플은 당연히 매출이 이익은 좀 줄어들고 페이스북도 약간 줄어드는 정도로 일단 예상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황들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